안녕하세요, 로파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비를 주제로 다꾸해보려고 해요. 저는 비를 좋아하는데 마침 이번 주에 비가 왔잖아요. 그래서 모아뒀던 구름마테, 비마테, 우비 입은 캐릭터 스티커 등을 활용하고 직접 그린 그림도 붙여서 비 오는 날 다꾸를 하기로 했어요. 지금 보고 계신 게 제가 그린 우비 입고 우산 쓴 소녀 그림인데요. 얼굴을 좀 더 동그랗게 그릴 걸 그랬나 싶은데 제가 그림을 그렇게 잘 그리는 게 아니어서 이 정도로도 사실은 만족합니다. 이 영상 보고 계신 여러분은 비 오는 날 좋아하시나요? 저는 어릴 때 친구랑 비 오는 날이면 학교 운동장에서 외계인 놀이라는 걸 했어요. 초등학생 때 일인데요. 정확히 그게 어떤 놀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우산 휘두르고 흙탕물 튀기면서 엄청 웃었던 것 같아요. 그림 속 친구는 우비 입었으니까 우산을 많이 휘둘러도 되겠네요. 지금 나오는 저 마테 사놓고 진짜 막 한 3년 동안 서랍에 넣어놨던 것 같아요. 이제 드디어 쓰겠네요.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 중학생, 고등학생쯤엔 판타지 쓰는 사람들 사이에 비 오는 날씨에 대한 환상이 많았어요. 비 오는 겨울바다, 영원히 비가 내리는 마법의 숲, 뭐 그런 거죠. 제 기억에 있는 작품 중에서 비 오는 겨울바다를 제일 멋지게 등장시킨 건 지금은 기억이 안 나는 제목인데요. 아린 이야기 패러디였어요. 여러분 아린 이야기 보셨어요? 그때는 절대적인 작품 수 자체가 적어서 유명한 건 진짜 다들 읽었거든요. 현대 한국의 고3이 악마와 계약해서 레드드래곤이 되는 얘긴데요. 지금으로 따지면 역할엔 빙의물 여주 모험판이에요. 2부에서 주인공인 아린을 좋아하는 애쉬라는 공작 영식이 등장하는데요. 류미르와 세이몬이라는 막강한 남주 후보 앞에서도 당당하게 고백하고 2부 내내 러브러브 기류를 형성했어요. 전 청명이 팔아서 애쉬한테 관심 없었는데 그 애쉬가 환생한 드래곤이 말씀드린 작품의 남주였어요. 아린은 그 작품 설정상 인간 애쉬랑 너무 진실하게 사랑했지만 종족 차를 이유로 비극적으로 헤어진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 패러디 작가님이 용 애쉬가 계속 아린을 쫓아다니게 하셨어요. 그러다가 둘이 비 내리는 겨울바다를 봐요. 동굴에서 조개 껍질 주워서 같이 구멍 뚫어 장신구도 만들고요. 그때 비 내리는 겨울바다가 너무 아름답다는 묘사를 봐서 다음에 저도 꼭 그 풍경을 봐야겠다는 결심을 했었죠. 근데 어른 돼서 보니까 저는 바다는 맑은 날이 더 좋더라고요. 취향 차이가 있나 봐요. 하지만 바다 말고 다른 곳에선 비 오는 게 좋아요. 제가 처음 인터넷에서 쓰고 완결 지은 판타지 장편인 에일레시아 스토리는 여러 번 리메이크를 하면서 진짜 많은 구석이 달라졌거든요. 그래도 엔딩 부분에선 꼭 비가 와요.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맞으면서 여주가 애수에 차야 돼요. 혹시 찾아보지는 말아주세요. 중학생 때 쓴 거라 좀 부끄러워요. 그거 말고도 제 소설에 비 내리는 날씨가 중요하게 등장하는 건 많아요. 역시 중학생 때 구상하고 안 쓴 물의 왕국이라고 있어요. 지금까지 없었던 특별하고 독자적인 세계관을 만들어주지! 하면서 의복 디자인도 특이하게 하고 문자도 만들고 뭐 그랬어요. 근데 그 나라에는 물의 무녀라는 아주 높은 사람이 있어요. 요즘 트렌디한 로판으로 치면 대충 성녀쯤 되는 건데 가문 대대로 지위를 물려받아요. 대신 어릴 때부터 물의 술법을 익히기 위해서 막 학대에 가까운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근데 주인공은 차원 이동을 했으니까 그런 교육을 못 받은 상태고요. 그러니까 원래 그 대대로 물려받는 그런 가문이 있는데 그 지위를 물려받을 사람이 하나도 안 남은 거예요. 그랬는데 예전에 어느 그 가문의 조상이 현대 한국으로 와가지고 그 후손으로 여주를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주인공이 그렇게 그 무녀 자리를 물려받아야만 되는 건데 그래서 그 세계에 매년 오는 대홍수에 대한 대비를 위해 가지고 그 세계 사람들이 여주를 막 억지로 설득해서 물속에 담가놓는 그런 시련을 상상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체온증으로 죽겠죠. 네, 해마다 오는 대홍수라는 표현에서 다 아셨겠지만 나일강의 범람에서 모티브를 땄어요. 그 세계는 물의 왕국 말고도 몇 종류의 서로 다른 자연 환경을 가진 왕국들이 있었는데 물의 왕국에 비가 막 오면 옆 나라인 사막의 왕국에까지 홍수가 오는 그런 영향이 간다는 설정이었죠. 그때 고대 이집트 입덕해서 지금도 좋아해요. 책장에 사자에서도 사다 놓고 아직 안 읽었네요. 하지만 다음에 꼭 고대 이집트 다꾸도 할 거예요. 막 히에로글리프로 제목 쓰고 파피루스도 붙이려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너무 놀라지 마세요. 원래 작가가 고증에 빠지면 딥한 역덕이 됩니다.
지금 제가 자르는 투명 스티커는 뒤에 적당한 사진이나 글씨를 넣으면 음악 플레이 창이나 인스타처럼 보이는 그런 여러가지 디자인이 프린트된 롤 스티커예요. 로판다꾸에선 아무래도 안 쓰게 되니까 이번에 꺼내봤어요. 아, 이 김에 말씀드릴 거 있어요. 저 인스타 시작했어요. 원래 인스타 계정이 본명으로 있었는데 그건 실친들하고 생존 소식 나누고 제가 만든 한복 사진 올리는 그런 용도였거든요. 이 채널하고 연동해서 가끔 영상 찍기엔 애매하거나 한 다꾸, 바느질, 베이킹 등의 사진을 올리려고 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인스타에서 로맨스 판타지적 일상으로 검색해주세요. 다꾸하면서 제가 생각보다 더 비와 관련된 아이템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지금 유리창에 빗물 맺힌 것 같은 마테는 이거는 마테 재질이 아니니까 펜시 테이프라고 해야 하지만 그냥 마테라고 할게요. 아무튼 이것도 산지 좀 된 건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다시 잠깐 예전 로망 얘기를 좀 할게요. 이거 완전 라떼는인데 저 어릴 때는 통유리창으로 된 카페가 별로 없었어요. 애초에 카페 자체가 지금처럼 많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중학생 때 같이 판타지 쓰던, 그러니까 같이 작가를 꿈꾸던 친구들이랑 통유리창이 있는 공간에 대한 로망을 나눴던 것 같아요. 전 아예 멋있는 집을 지어서 그 집에 통유리 창이 있는 1층에 거실 같은 공간을 두고 싶었어요. 처마도 있고 바로 그 앞에 내다보이는 작은 연못도 있고요. 그럼 비 오는 날에 거기 딱 앉아서 계속 책을 읽는 거죠. 묘사가 아름답고 감정이 섬세한 소설을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읽는 거예요. 햇살 드는 날도 좋지만 비 오는 날에 처마 앞에 있으면 낙숫물이 퐁퐁 떨어지잖아요. 책보다 잠시 다음 건으로 넘어가기 위해 멈출 때 그런 걸 보고 싶었어요. 와, 드디어 이 스티커를 쓰네요. 사실 요즘 나오는 스티커는 폴코용이나 A6 혹은 A7 정도 사이즈의 다이어리에 어울리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다이어리가 기본적으로 소설 구상 혹은 지필용을 겸하기 때문에 지금 사이즈가 편해요. 즉 마음에 드는 스티커가 있어도 작으면 안 어울려서 잘 못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조그만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를 폴꾸하듯 혹은 스쿠하듯 꾸미면 귀여운 코너가 만들어지는 느낌이라서 좋아요. 제가 지금 사이즈가 좋다고는 했지만 다른 사이즈도 다른 사이즈의 장점이 있죠. 지금 이 다이어리가 사실은 열 몇 페이지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얘가 며칠 내로 끝날 것 같은데 얘가 끝나면 A6 60 다이어리를 한번 실컷 쓸 거예요. 저희 조카가 지난번에 제가 놀러갔을 때 선물로 줬거든요. 초등학생이 다이어리 자기는 2개 있다고 고모한테 하나를 선물하다니 너무 귀엽지 않아요? 지금 다이어리가 제 옆에서 셋업 영상 찍힐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알리에서 산 클리어 스탬프로 Rainy Day라고 이번 다꾸의 주제를 찍어줄 거예요. 다꾸마다 분위기가 다르니까 들어가야 되는 장식 글자의 스타일도 다르잖아요. 저번에 알스도 많이 샀으니까 막 홀로그램 펄 알스 그런 걸로 쓸까도 했는데 오른쪽 페이지에 그림이 크니까 글자도 커다란 스탬프로 진하게 찍어서 균형을 맞추기로 했어요. 알스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사람들이 서로 다른 글씨체라도 같은 철자로 인식하게 되는 그 구조가 재밌지 않아요? 저는 고등학생 때 잠깐 국제학교를 다녔는데 그럼 수업을 영어로 하잖아요. 근데 어떤 선생님은 칠판 필기를 항상 보기 쉬운 대문자로만 하시고 어떤 선생님은 진짜 도저히 알아볼 수가 없는 악필로 하시는 거예요. 영어가 모국어인 학생들도 잘 못 알아본 데서 그게 뭐야 했는데 생각해보면 제 글씨도 어지간히 악필이라서 어릴 때는 제가 쓴 거를 한국인 친구들도 못 읽었어요. 영어는 그래도 외국어라서 쓰는 속도 자체가 절대적으로 느리니까 비교적 또박또박 쓰는데 모국어는 편하니까 날려 쓰게 되나봐요. 그러고 보니까 거기서 사귄 일본인 친구도 제가 일본어 조금 읽는다니까 이것저것 일본어로 써주면서 읽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글자가 너무 스처럼 생겼는데 좌우가 반대로 돼 있어서 끝까지 못 읽었거든요. 근데 그걸 오라고 하는 거예요. 저 같은 쪼렙 외국인은 필기체가 되면 너무 어려워요. 그런 의미에서 프랑스어가 손글씨는 꼭 필기체로 써야 되잖아요. 안 그래도 어려운 언어인데 너무한 것 같아요. 다꾸가 거의 끝나갑니다. 비 오는 날 다꾸를 기다리며 모아뒀던 스티커들을 나중에 후회 없도록 붙이고 있어요. 우비랑 우산이랑 무릉덩이랑 빗방울이랑 구름이랑 막 그런 거요.
작년 여름에는 정말 지긋지긋하게 비가 와서 피해보신 분이 많았잖아요. 도시에 사는 사람들도 1차 산업 종사자분들에 비해 피해가 적어서 그렇지 불편했고 침수돼서 굉장히 힘드셨던 분도 많았고요. 그렇게 심하게 오지 않는다면 적당한 비는 가끔 와주면 좋겠어요. 너무 더울 때 시원하게 한번 식혀주고 미세먼지가 안 좋을 때 깨끗하게 한번 씻어주면서요. 그리고 이런 봄에는 역시 봄비가 오고 난 다음에 꽃이 많이 피는 그런 걸 보고 싶어요. 이 비 통조림은 어디에 붙이는 게 좋을까요? 우비소녀랑 다른 페이지에 붙여야 하지 않을까 했는데 그냥 같은 페이지에 확대 축소처럼 붙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은 스티커에 있던 우산 스티커까지 붙여주면 이번 비 오는 날 닦고 완성입니다. 이제 여기에 일기를 써줄 거예요. 만년필 화이팅! 이번 영상 끝났습니다.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